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매우 행복했는데 일주일 만에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오른쪽 뺨과 오른쪽 턱에 뭐가 났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간 거겠죠. 지난 일주일을 보면은요, 돌아보면 윤석열이 파면돼서 너무 신나서 정말 혼자서 화장실 가서 낄낄거리고 웃을 정도로 행복했다가 갑자기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리고 그리고 4월 11일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모욕 주기 위해서 청와대 개방한다고 그 바이든 날리면 했던 김은혜가 뭐 강제로 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개방한다. 근데 저는 그 김은혜 그 쌍판떼기 그 표정이 너무 재수없잖아요. 그런데 파면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어 나가지도 않고 또 들리는 소식에 뭐 요리를 헤쳐먹느니 뭐하느니 이런 게 막 들려오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5시에 4월 11일에 5시에 관저에서 기어 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야 이것도 진짜 금요일 날 퇴근 시간에 용산에서 서초 가장 차 막히는 시간에 전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오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일부러 시간을 5시에 맞췄거나 아니면 시를 받아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나 대한민국이나 참 갈 길이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겠죠. 그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널뛰기장이다라고 얘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사이드카, 빠져도 사이드카, 이틀 연속 오르거나 이틀 연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졌다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올해 2025년 주식시장은 미쓰리 코스피 하단 얼마까지 봐요? 이런 게 의미가 없다. 3천 가요 안 가요? 이게 의미가 없다. 대신에 2,400포인트가 바닥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투자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약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2,400이 깨지더라도 어찌 어떻게 해서 2,400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사실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이미 미쓰리 손바닥 위에 트럼프를 딱 갖다 놓고 네가 그 가짜뉴스 흘린 거지. 네가 일부러 그런 거지. 네가 간본 거지. 그리고 너 쫄았지. 이렇게 이제 트럼프를 다 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요것도 또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4월 10일 목요일 날 미국에서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치는 2.6이거든요. 근데 왠지 얘네가 2.6보다 낮게 나오게 할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4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2.50% 하락, S&P 500이 3.46, 나스닥이 4.31% 하락했습니다. 전일 크게 반등했다가 다시 재차 하락했고요. 자, 이날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시장 예상치 2.6보다 둔화된 2.4%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월엔 어땠느냐? 2월은 2.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상치 2.6이다. 2.6보다 적게 나왔다라기보다 그 둔화폭이 0.4%씩이나 되는 거죠. 202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부터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다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때는 상황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다? 경기 침체다. 자,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202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2024년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다시 타임머신 타고 작년으로 돌아갈게요. 2024년 7월까지 고공행진하던 뉴욕 증시가 8월 달에 8월 초에 발표된 PMI 지표와 7월 달 고용 지표가 부진함을 확인한 뉴욕 증시가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를 툭 꺼내더니 8월 5일 날 주식시장이 개박살 났습니다. 그날이 대한민국 코스피 200포인트가 넘게 빠진 날이에요. 그렇게 푹 빠졌다가 제가 그때 자주 했던 말이 이제 가격 조정은 끝났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또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9월 달에 나온 경기 침체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9월 달 금리를 50bp 인하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24년 9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가장 낮은 수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됐어요. 요즘 뉴욕 증시가 겪고 있는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금리를 인하하지도 못하고 인상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작년부터 경제 지표가 한 방향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 지표는 우하향하고 어떤 거는 우상향하면서 경제 지표가 뒤죽박죽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 연말 대선 이후에 뉴욕 증시가 꿈틀꿈틀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깍꿍하고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맞닥뜨리면 해결책이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전문가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경기 둔화 그리고 엔드 인플레 고착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되는데 인플레 때문에 못하잖아요. 인플레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 수그러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9월 달에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수그러드는 것처럼 이번에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고개를 확 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뉴욕 증시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부진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4월달 주식시장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쳐먹죠. 그래서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관세 전쟁으로 드라이브를 확 걸었는데 트럼프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2017년도와 2025년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머리에 쓴 왕관에 취해서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건 내가 더 세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다가 트럼프가 쫄았잖아요. 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번에 그 관세 전쟁에서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10% 유지하고 90일 동안 유예 기간 준다는 거 최측근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쫀 거예요. 뭐 계산적이었다, 뭐 기술적, 뭐 이렇게 다 개소리고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제 낮아졌고요. 더 이상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확인한 미국은 다음 주부터 금리 인하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대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여전히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짓거릴 거고요.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횟수는 의미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원래 올해 연준 금리 예상이 25bp씩 2번 정도 점도표에 나와 있는데 25bp씩 4번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5bp씩 4번 금리 인하해봤자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25bp 이렇게 여러 번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한번 해. 지난번에 75bp씩 금리 인상도 하더만 이런 식으로 아주 시장을 경기 침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화끈한 그런 거를 원한다고 막 소리를 낼 거예요. 그 소리가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묻힐지 아니면 그 소리가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재미지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의 이슈, 지금 주식시장의 핫 이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지금 경기 침체가 다 잡아놨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 해결을 방법만 찾으면 돼요.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 금리 인하를 횟수냐 강도냐 여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주식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변동성을 보이고 2,400이 붕괴됐네 했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갈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2,000을 깨면 어떠한들 1,900이 간들 어떠한들 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시장을 정확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인식하고 보시면 조금 안정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소비자 심리지수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는 또 다음 주 예쁜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키포인트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보다 둔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예상대로 가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못 나오는 거 대략 예상되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4월에 본격적인 중반에 돌입하면서 22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다음 주에 월간 오펙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